안녕하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합격까지 빠르게 NCS 마페 연구소 연구위원 이민지입니다. 자, 이번에 저랑 함께 하실 영역은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이란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조직의 경영과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국제적 감각 능력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조직을 경험하지 않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만 학교도 물론 하나의 조직이기도 하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위 영역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조직 이해 능력은요, NCS에서 선택의 빈도수가 높은 편이고요. 많은 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기 시험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NCS 시험을 보는 이유가 실무의 경험이 있지 않지만 사원을 뽑았을 때 실전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조직 이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하위 항목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이해, 업무 이해, 국제 감각 능력 총 4가지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경영 이해 능력이란 조직을 경영하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위 항목을 접하시는 분들은 나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나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겠네? 이 부분 건너뛰고 체제 이해, 업무 이해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업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의 사장으로서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인사고과를 할 때 당연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줄까요? 아니면 내 회사도 아니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높은 고가를 줄까요? 당연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조직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 이 경영이의 능력입니다. 조직의 구조와 운영체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요. 따라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지문을 제시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문제가 제시됩니다. 당연히 사례형으로요. 문제점이 있는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는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체제 이해 능력은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구조, 유형,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연수를 가시죠. 그 연수에서 듣게 되는 부분은요,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께서 가시는 그 몇 박 며칠 동안의 연수 내내 또는 뭐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내내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체제 이해 능력이라는 건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떤 구조가, 어떤 조직이 이익이 나는지, 조직 유형에 따라서 문제점은 뭐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업무 이해 능력은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자기계발 영역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 뭔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자기계발 능력입니다. 자기계발 능력에는 하위 항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가 인식이 된 다음에 자기를 관리하고 나아가 경력을 개발시키는 거죠. 이 경력 개발이라는 건 또 바로 본인의 업무, 현재 조직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또 이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개발 영역과 이 업무 이해 능력을 연결시켜서 복합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개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 감각 능력입니다. 글로벌과 세계화라는 거는 이제는 보편적인 말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업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또 이 기업의 주인이시라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연히 세계적인 이슈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더 원하겠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니까요. 따라서 이 부분은 기초 외국어 능력과 연결됩니다. 자,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기초 외국어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복합지문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국제법, 현지법, 그다음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위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영이해 능력인데요. 각 하위 항목에는 이렇게 K, 지식, 날리지의 앞글자, S, 기술은 스킬의 앞글자고요. A, 태도는 애티튜드의 앞글자입니다. 자, 그럼 지식은 무엇이냐면요. 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학습을 해서 배우는 이론입니다. 모든 부분은요, 당연히 이 이론이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기술은 당연히 이론의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식에 기반한 이 경험과 기술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태도도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지속된 경험이 축적된 태도, 즉 일상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영이해 능력에서는 어떤 태도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조직을 운영하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내 부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조직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또 맞게 제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조직마다 구조가 다 다르죠, 여러분. 같은 A, B, C 회사가 전부 다 같은 조직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게 뭔지 알아야 되시고요.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바로 이 업무 분담에 대한 이해까지도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영 이해에 대한 부분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조직으로 넘어갑니다. 경영 이해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측면으로서 개인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 직무를 어떻게 하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이었다면 이 조직 체제를 이해하는 능력은요, 조직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조직에 대한 구조 조정이 시행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조직의 운영 관련해서 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조직의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을 또 파악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조직과의 구조적 특성을 또 비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또 어떤 조직의 유형이 있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각 조직별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 교재에서는요, 조직을 3가지 분류로 해서 영리적인 조직인지 비영리적인 조직인지 공식적인 조직인지 비공식적인 부분인지 이렇게 해서 총 분류는 좀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교재를 보시고 숙지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째로 업무 이해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3번째 하위 항목인 업무 이해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업무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후배들에게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되네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이해한 다음에 그 조직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기술이 요구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확인한 다음에 주어진 업무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과 물적 자원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업무가 도대체 뭐고 내가 업무를 하는데 방해 요인이 뭐고 업무 처리하는데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해가 바탕이 돼야겠죠. 자,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나아가서 국제감각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감각 능력이란요, 말 그대로 여러분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파악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업무 중에
외국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이 문화적인 차이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건요, 여러분, 이 제스처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제스처와 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제스처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네, 지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항목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교재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지식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국제 이슈를 이해하는 방법이 제시가 돼 있고요. 업무 관련의 국제적인 동향 분석 방법이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국제적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감각 능력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다른 나라의 문화 차이를 알고 가시면은 훨씬 문제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실전에서 출제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도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조직 이해 능력인데 지금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까지 여러분께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자료는 인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신입사원의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도표로 제시한 도표형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맥락적으로 가장 부합되는 거, 여러분 이 맥락적으로라는 말도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맥락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맥락적인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시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되는 정도가 뭐가 제일 높죠? 외국어 능력이 지금 제일 높고요. 문제 해결력이 제일 낮네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또 친절한 도표예요. 그렇죠. 지금 이 도표는 밑에 있는 게 가장 낮고 위에 있는 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섞어놨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뒤죽박죽 표가 섞여 있으면 숫자가 또 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낮고 뭐가 높은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겠죠. 하지만 이 숫자를 다 지웠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래프가 제시됐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낮고 어떤 부분이 제일 높은지 여러분께서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조직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은 바로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이 제일 낮은 건지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합 지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네, 여러분들께서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야. 아니면 또는 내가 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가게에 있는 사원들은 외국어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뭐가 제일 없죠? 문제 해결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신입사원을 뽑을 때 누굴 먼저 뽑을까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시면 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외국어 능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 뽑겠다? 당연히 아니죠. 이미 외국어는요, 여러분 90% 이상이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요? 부합 정도가 제일 낮기 때문이죠. 도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문제 해결이었죠, 여러분? 그럼 보기에서 문제 해결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사실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조직의 구조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네요. 두 가지 종류의 조직 형태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만약에 귀하가 기존의 A 형태의 조직인 회사를 B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시키자고 경영자에게 설득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뭐죠? B 형태에 대한 조직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A 구조와 B 구조에 대한 숙지가 또 되셨으면 바로 보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A 구조와 B 구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A는요, 여러분 최고 경영자 밑에 그냥 부서가 있는 기능적 조직 구조입니다. 전통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안정적이고요. 일상적인 기술,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부분요, 여러분, 보수적인 공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조직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B조직은요, 사업별 조직 구조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최고 경영자 밑에 부서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기획실이 있고 뭐가 다르죠? 네, 제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제품 밑에 생산, 판매, 기술 개발,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품과 지역과 고객별 차이에 신속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 구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름에는 핸드폰이 잘 팔립니다. 여름에는 핸드폰이 잘 팔린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핸드폰. 자, 겨울에는 PC가 잘 팔린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 B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다르게 조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핸드폰에 집중해서 회사를 운영시킬 수 있고요. 겨울에는 PC에 집중해서 회사를 운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조직은요, 벤처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직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상황에 뭔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B가 훨씬 더 빠르게 상황에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요. 적절하지 않은 게 포인트였죠,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B조직은 A조직에 비해서 주로 조직의 기능적 구조를 중시한다. 이 문제도 이 보기가 굉장히 지금 어때요? A는 아예 기능적 구조라고 여러분들께서 그 이론에서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B조직에 대해서 기능적 구조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시가 않고 A조직이 급변하는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 쉽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조직의 유형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유형에 따른 특성까지 파악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제시하냐면 기초가 쌓여야지 변형된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기초적인 유형의 문제부터 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의 유형까지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조직 이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직 이해는요, 여러분 조직을 경험하지 않은 수험생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이해는요, 하위 항목에 대해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요. 다른 영역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을 조금은 하시기 때문에 근데 조직 이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4가지 하위 항목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그 문제를 변형시킨 복합 문제까지 난이도를 좀 높여서 문제를 풀으신다면 조직 이해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역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